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림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LBO까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례로 쉽게 배우는 M&A 보면 책에 사시면은 율국 출판사에서 요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요 예제 파일이 어떤 거냐면 이제 DCF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이제 한국항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가보면은 가정 매출액 그러니까 요 한국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PL도 있고 뭐 BS 캐시플로우, 풀캐시플로우 다 있고 요 PF 있잖아요. 요 PF가 지금 자산 총액이 2.4조고 자본금이 4천억이고 한 2조 정도는 이제 차입해가지고 만든 요 PF가 요 회사를 한국항공이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나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컴바인드 되는 거죠. 컴바인드 이제 컴바인드 된 건데, 컴바인드가 뭐냐면 두 회사를 하나로 이제 합친 거예요. M&A 보면은 이제 그 별도의 A 회사가 B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제 A 회사 B 회사가 그냥 지분 관계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A 회사가 B 회사를 합병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PF가 인수하고 SPC로 인수하고 나중에 그 SPC하고 한국항공이라는 회사가 합병했을 때 그때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냥 PL, BS, 캐시플로우까지는 한국항공이고 PF의 이제 밸런스 시트고 얘가 이제 두 개 인수한 다음에 두 회사가 합병됐을 때 이제 PL, 밸런스 시트, 캐시플로우고 영업권 상각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PF가 차입금을 그렇게 했을 때 PF의 차입금을 갚는 거고 PF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각가액을 이제 보는 겁니다. 요게 얼마 정도의 PF가 매각할지. 그다음에 IRR은 PF가 과연 얼마에 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 자기 자본을 할 때 아니면은 차입금을 쓸 때 요건데 요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좀 보시면 요 PL 보시면 자, 우리가 2018년도를 보시죠. 먼저 2018년도에 자, 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12억 원 정도예요. 그쵸? 이게 뭐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 억이구나. 1211억이에요. 당기순이익이. 그럼 여기서 2008년도에 뭐 시트 하나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도쿄의 운임 인상률이 4%인데 뭐 24%라고 바꿔보죠. 그럼 PL 얼마나 바뀌었는지. 마이너스 19억이죠. 여기를 뭐 54%로 바꿔버려요. 그냥요. 54% PL 플러스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원래 숫자가 4%고 여기 있는 요 가정들을 바뀌면 여기 있는 PL, 밸런스 시 캐시플로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 밸런스 시트 볼까요? 보면은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자본 총액이 오히려 자본 잠식돼 있어요. 이제 그 이익잉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458억이 자본 잠식인데 그죠? 인원 증가율 뭐 한 200% 하죠. 200%가 엄청 됐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안 되는구나. 인원 증가하니까 더 안 좋구나. 인원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거는 인원보다는 이제 운임 증가하는데 44%로 하죠. 요 2018년도에 44%. 자본주의도 좋아졌잖아요. 밸런스 항상 또 자산이랑 부채 자본 전개가 일치되게 만들었고요. 캐시플로우도 같이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실무에서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복잡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최대한 그래도 실무스러운 느낌이 나고 또 엑셀에 대한 수식이나 이런 거 거의 안 쓰고 만들기 때문에 엑셀도 못 하시는 분도 뭐 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뭐 실무 강의를 어디 뭐 기관을 통해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지필하는 책이 지필보다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보면 추정재무제표 만드는 이제 회계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편집이 들어가가지고 빠르면 한 7월 말 8월 초 뭐 이 정도에 이제 출판될 것 같은데 이 책에 나오면 이 책을 또 강의하면서 제가 엑셀로 아주 기초적인 모델링 작업하는 거를 한번 좀 강의 올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 가치 평가에도 모델링 작업하는 거 올렸는데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그 회계책에 나오면 어, 뭐 아직 제목을 안 줬어요. 뭐 현재 뭐 생각하는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김경진 CFA의 뭐
회계정보 100% 활용하기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율곡 출판사에서 이것도 이제 지금 만드는 거라서 그 책이 나오면 그 책에 나오는 예제를 제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강의를 올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본인들의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화면 컴퓨터로 엑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요 모델을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정 시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2017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요걸 책을 썼기 때문에 2017년이라고 이제 쓴 거고요. 그래서 거시 변수, 이제 미시 변수 하고 이제 항공회사다 보니까 저는 크게 하와이하고 도쿄만 왔다 갔다 하는 회사다. 운항하는 그 라인이 두 개밖에 없다. 인원 증가율이랑 운임 인상률, 그쵸? P하고 Q잖아요. 매출액은 P는 가격, Q는 퀀티티. 그러니까 P는 그쵸? P는 이제 여기 운임을 말하는 거고 퀀티티는 이제 사람이죠. 승객들. 그래서 매출액 보면은 뭐 하와이 노선 아웃바운드, 하와이로 가는 거, 인바운드, 하와이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도쿄로 나가는 거, 도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 편수, 이 빨간 것들은 이제 변수예요. 비행 편수가 늘어나면은 또 바뀌어요. 예를 들어 PL에 1211억이죠. 당기순이익이. 비행 편수가 예를 들어 좀 10편으로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17년을 바꿨네. 17년은 안되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5편으로 그대로 하고 이거 17년 예를 들어 10편 18년도를 보면 와 좋아졌네. 그쵸? 금방 좋아지네. 이렇게 편수, 그래서 자석 점유율, 총 자석수, 이제 1인당 운임, 평균적인 운임, 그 다음에 이것도 비행 편수, 이제 나갔으면 똑같이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자석 점유율, 들어올 때는 좀 적다. 이렇게 가정해놓고, 그 다음에 도쿄로 하는 거는 자석 점유율이 90%, 들어올 때도 90%. 대신 도쿄는 2019년부터 뭐 꽉꽉 채워서 간다. 운항 좌석이 되게 작잖아요. 하와이는 이제 100명, 여기는 120명, 한 비행기당. 그런 거고, 운임이 이제 이건 12만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42만원. 편도죠. 왕복하면 뭐 한 100만원, 한 80만원. 이렇게 가정한 거고, 여기는 편도에 12만원, 10만원. 왕복하면 뭐 24만원, 뭐 22만원. 이렇게 이제 저는 심플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출액을 작성하고, 요 매출액은 전부 다 요 PL가 물려 있어요. 보시면 자, 시트들 있죠? 매출액 시트. 매출액 시트랑 다 물려 있어요. 요 매출액 시트 다 물려 있고, 요것들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여기 이런 시트들이랑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크게 이제는 항상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하는데, 비행기 운영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변동비죠. 연료비. 운항 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크루들도 같이 쓰고, 공항 이용료. 뭐, 우리가 이제 공항 가면 뭐, 사다리차 같은 거 타고 그러잖아요. 그 다 공항 이용료 내는 거거든요. 고정비는 고정 인건비라고 할 줄,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 뭐, 지상 근무 직원, 감가상각비는 비행기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원가는 가정했고, 매출원가 이제 요약한 거고, 이제 변동 매출원가를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뭐 하와이 노선도 연료비가 얼마나 걸린다, 운항거리가 회당 킬로미터당 7,000km인데 소요리터는 이만큼은 700리터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마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당 항공료가 뭐 10달러다. 운행 횟수는 주당 5회니까 연료비가 얼마다. 인건비는 평균 승무원이 한 번 운항하는데 평균 승무원이 몇 명 타고, 승무원 급여가 얼마고, 승무원 조가 이제 1조, 2조 이렇게 해서 승무원 조가 이거 일주일에 5번 가는데 한 조가 한 팀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여러 팀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공항 이용료 정비로 도쿄 노선도 같이 이제 보는 거고, 고정 인건비는 이제 본사 관리지. 하와이에도 공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뭐 현지 직원, 도쿄 공항에 있는 현지 직원, 본사에 있는 기술직 정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감가상각비는 이제 토지 건물인데 중요한 이제 항공기죠. 항공기가 이게 제일 큰 거죠. 항공기, 뭐 차량 공방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용 명수에 맞게끔 이제 계산한 거고, 신규 투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공기를 사는 거, 차량 공방비도 사는 거, 이렇게 2020년부터 신규 투자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판관비는 매출액하고 판관 비율로 제가 때렸어요. 원래 이제 판관비도 이제 실제로는 좀 자세히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실무적으로 좀 귀찮아가지고 3.5%로, 보통 이제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판관비가 광고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막 10%, 20%도 가고, B2B 기업들은 판관비가 사실 뭐 한 2%, 3%고, 이런 항공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한 5% 이상은 든다고 보는데, 편의상
3.5% 이렇게 적어놨고, 이자 비용도 이제 차입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여기 이자도 이제 차입 일수 이자 비용해서 이제 언제 상환하고 상환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도 만들었고, 운전자분도 필요하잖아요. 매출액, 매입 채무, 미지급금. 운전자분은 크게 요 세 가지만 있다고 보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주주한테 배당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도 좀 준다고 가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PL이 만들어지고, 이거 제가 그러니까 숫자로 들어간 거는 이렇게 매출 총이익처럼 손익계산상에서 계산되는 것만 그렇지, 실제 이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시면 그 함수 시트에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물려 있고, 밸런스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넣은 거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운전자본, 뭐 이것도 감가상각비 다 그 시트들에서 물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정들이나 이런 거 바뀌면 다 같이 바뀌게끔 물려 있습니다. 캐시플로우도 제가 막 만든 거 아니라 다 이제 쭉 물려온 거고요. 그쵸? 함수 뭐 모르셔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정도 실무에서 하더라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막 기교가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엑셀을 더 배우셔가지고 뭐 기교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교는 좀 드라이하게 하면서 그냥 좀 사용자 편리,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CF도 만들어봤고, 그랬더니 이 한국항공의 뭐 EV가 총 주식 가치가 2조 4천억이다. 이 정도다. 2조 4,439억. 그 다음에 코스트 오브 캐피탈도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만들었고요. 타인 자본 비용을 이 회사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B라고 계산하고 법인세 해서 타인 자본 비용 베타가 1.2라고 치고 뭐 제 맘대로 막 가정 넣은 거예요. 그래서 웩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8%다. PF가 만약에 산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조 4,439억이잖아요. 이 금액 주고 PF가 산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2조 4,439억을 조달하는데 PF 자체 자금 조달 4천억이고 은행에서 차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차입을 한 상태에서 이제 PF가 인수한 거죠. PF가 인수했다고 변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추가 금융 비용이잖아요. 이제 인수해가지고 두 회사가 하나가 됐으니까 PF에서 요 차입금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거기에 대한 추가 금융 자본, 그쵸? 그게 엄청 나가겠죠. 요 PF 차입금 요거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그쵸? 추가 금융 자본,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좀 해서 세전 이익이 되게 안 좋아지겠죠. 단기 순이익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2018년도에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PF에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 PF 인수 차입금 있잖아요. 이게 엄청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PF 차입금 상환 스케줄, 그렇죠? 어차피 이 PF 차입금 상환이라는 게 실제 한국항공하고 PF하고 하나의 회사가 됐으니까 한국항공이 계속 갚아주는 거예요. 영업권 상각도 해주는 거고 갚아주고, 그럼 PF 매각가액이 예를 들어 1조 9천억이라고 쳐봐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IBD하고 뭐 영업권, 왜냐면 이제 PF가 오면서 차입금을 엄청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차입 그 IBD도 엄청 커졌잖아요. EBITDA나 이런 거는 동일하거나 좀 늘더라도 이제 IBD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2위 주주 가치는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냐? IRR을 계산해봤죠. 두 가지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4천, PF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내가 PF가 실제 자기가 투자한 거는 4천억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PF가 이러한 밸런스 시트를 갖고 있어요. PF가. 왜냐면 자기 자본 4천억, 차입금 2조. 그러니까 PF에서는 자기 자본 4천억만 갖고 만약에 인수를 했다 했을 경우에 1조 9천억에 팔았다. 중간에 배당금도 받아요. 그쵸? 차입금도 상환해요. 남은 거. 그러면은 나는 결과적으로는 4천억에 내가 내 돈 4천억에 갖고 와서 1조 9천억 원에 이 회사를 팔았다. 사실은 2조 얼마에 샀잖아요. 그런데 더 싸게 팔았다. 그래도 IRR이 엄청 높은 거죠. 반대로 이 PF가 100% 다 자기 돈으로 인수했다. 그런데 매각가액은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IBD가 그만큼 없어지니까요. 3조 3천억에 매각하더라도 IRR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쭉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효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인수했을 때 보면은 이제 뭐 지분 풀림법 어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매수법을 가정하고 요 인수한 합병 이후에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물론 제가 만든 재무제표의 매수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회계 기준을 반영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 기준상으로 제가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회계 기준상 매수법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보신 거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 만들고 실제로 프리캐시 플로우 추정하고 DCF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 한 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 IRR도 이제 레버리지가 얼마나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 케이스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신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뭐 저한테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